계획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오늘 수업 때 하는 게 여기 요 날짜를 봐주시면은 오늘 수업 때가 스텝 3에 415번부터 423번이라고 써 있잖아. 얘를 내가 수업 때 그냥 다 풀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로 요걸 좀 풀어오면 좋아. 필수 숙제는 아니긴 해. 숙제에 보면 써 있진 않지. 써 있진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5일 걸 보자. 내가 424번부터 432번까지 풀어주는 날이야. 근데 그렇다고 오늘 숙제에 저게 써있진 않잖아. 그지? 오늘 나가는 숙제는 내가 풀어준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만 필수 숙제야. 그래서 나는 스텝 3 문제를 내가 아직 혼자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심화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들어보고 다시 풀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그냥 와서 잘 들으면 돼. 와서 잘 듣고 걔를 대신에 다시 풀어오는 숙제는 필수로 늘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심화 문제를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손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와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개념 정리하면서 다 채우는 시간으로 가질 거거든. 우리가 알지만 심화 수업이라고 해서 심화 문제만 풀면 또 머리에 잘 안 남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써있는 스텝 3 문제를 혹여 다 못 풀게 될 수도 있어. 수업 시간 내에. 그러면 그날 밤 12시까지는 내가 영상을 올려줄게. 어쨌든 그날의 수업 영상에 플러스 문제풀이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많으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같이 올려줄게. 아무튼 여기 해당된 것만큼은 당일에 다 풀어줄 거니까요. 그거 생각해서 숙제를 할 때 좀 우선순위를 두고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계획표대로 가기는 할 거야. 스텝 2랑 뭐 스텝 1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금 더 푸시고요. 스텝 2에 홀수 짝수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거의 숙제가 나가고 그거는 질문 위주로 혹은 주요 문항 위주로 풀어준 다음에 스텝 3는 전문항 풀이. 물론 이제 단원별로 심화 개념 정리하는 시간들도 조금씩은 있고요.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숙제 한번 잘 해와 보시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자. 얘들아 일단 그 A4 용지 나눠준 거 그거 먼저 좀 꺼낼게요. 예, 저기 앞에다 채워서 앉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종이 나눠준 거에다가 필기할 거여가지고 거기다가 쓰시고요. 반 접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죠? 오늘 1월 13일. 삼각함수 오늘 그래프까지 전부 다 정리할 거예요. 우리 일단은 이제 기본 동경의 대칭성이랑 그런 거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동그라미로 1번, 2번, 3번 해서 특징적인 내용들만 몇 개 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동경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원래 X축과 Y축으로 봤다가 원점과 동경의 각도로 보기 시작한 게 삼각함수에서 처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동경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한 점 P, X, Y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각도가 세타다라고 하면 저 동경은 알파, P의 동경을 알파라고 할게요. P의 동경. 알파는 눈에 보이는 각도가 더해져 있는 거는 맞는데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눈에 30도가 보인다고 해서 그냥 30도가 아니라 몇 바퀴 돌고 플러스 30도의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뭐밖에 없어 사실. 사분면이 주어져 있는 경우.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펜을 바꿀까? 이걸로 쓸게요. 사분면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대칭성에 관한 문제들. 그래서 이 동경의 대칭성 할게요. 대칭성.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여러분한테 반을 나누라고 해놓고 나는 안 나누고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뭐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인 두 개의 동경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기준으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하면 걔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두 개 더하면 2n파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뭐 처음이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갈게요. 쉬운 것도 다 설명하면서 갈게요. 일단 한번 해보자. 맞춰보자 우리. 일단요. x축 대칭이면 내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거를 두 개 쓰는 거지 뭐. 두 개의 동경이 있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각도가 알파 미안 얘들아 알파라고 쓰면 안 되죠? 두 개의 동경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세타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세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x축으로 세타가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게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동경을 직접 표현해 본다고 하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얘가 베타가 되는 건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거야. 항상 반식의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거야?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알파라는 애는요. 이 축에서 위로 세타만큼 올라간 거고요. 베타라는 애는요. 아래로 세타만큼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러니 두 개를 더하면 0이죠. 그냥 세타만 두고 생각하면 0이죠. 근데 저 0은 항상 뭐예요? 몇 바퀴 돌고 0인지 모른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인지 몰라요. EN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도 마찬가지. Y축 대칭도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직접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항상 그 축에 가깝게 그려줘야지 좀 덜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로 똑같아 보이는 형태라는 거지. 이랬을 땐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얘네들은 성질이 어때요? 세타만 두고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는 90 빼기 세타고 하나는 90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180도 되네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질을 간단히 직관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는 더해야 되는구나. 이때도 아까 180도 된다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몇 바퀴 돌고 180도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를 기본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겠지. 원점 대칭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 있다는 거고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여기가 세타일 때 얘도 세타라는 거고요. 동경을 파악해보자면 여기가 알파일 때 얘가 베타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하나는 0 더하기 세타고 하나는 파이 더하기 세타예요. 그지? 세타를 없애는 게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 두 개는 더해야겠어? 빼야겠어? 빼야겠죠. 하나는 세타, 하나는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럼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베타 빼기 알파를 한 게 파이가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있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하죠. 2n 플러스 1의 파이. 물론 얘가 마이너스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n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수라고 생각할게요. 자연수일 필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뺀 게 2n 플러스 1의 파이 형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얘들아 내가 글씨가 더더욱 이 그 페이지에 필름을 벗겨가지고 약간 거의 유리 위에 쓰는 기분이거든요. 잘 알아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괜찮을 거야. 필름을 새로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y는 x 대칭이니까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인 거야. y는 x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다는 거지.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나는 알파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45도 빼기 세타. 베타는 45도 더하기 세타. 얘도 세타를 없애는 관계식 생각하면 두 개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45도 빼기 세타, 45도 더하기 세타.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도가 돼? 90도가 되네요.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가끔 가다가 얘들아,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세타가요, 알파가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파가 이렇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지 얘들아? 똑같아요. 봐봐. 내가 만약에
얘가 이제 눈에 보이기 편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면 이 대칭성을 까먹었으면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대칭축에 가까이 그려주는 게 편하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y는 x 대칭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봐야 이 관계식에서 실수를 안 해. 근데 당연히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알파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니까 요만큼 온 거야, 요만큼. 근데 어차피 y는 x 대칭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만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는 게 베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만큼 갈 거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도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세타라고 하고 요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 각도가 이게 지금 몇 도인 거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죠? 그치?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고 4분의 5파이 빼기 세타. 이거는 4분의 5파이 더하기 세타.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0파이. 2분의 5파이. 요 형태에 딱 들어오죠. n에다가 1 넣은 거네요. 괜찮아?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몇 사분면을 기준으로 잡든 전혀 상관이 없지만 무언가의 대칭축이 주어지면 그 대칭축 가까이에 그려줘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괜찮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동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이거 말고는 문제 유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라디안이라고 쓸까요? 라디안. 우리가요 1라디안의 정의를 좀 보자면 여기가 1라디안일 때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1라디안인 거죠. 그러니 대략적으로 3.14라디안이 바로 한 원주의 길이가 된다. 요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안 할게요. 우리가 공식 한 번은 쓰고 가려고. 여러분 자꾸 까먹으니까요. 그죠? 세타는 당연히 이제 단위는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L이랑 L이다라고 하면 L은 뭐가 되는 거고 얼세타 되는 거고요. 넓이는 2분의 1 L이자 2분의 1 L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도 문제 푸는 게 꽤 나오니까요, 여러분. 뭐 까먹은 거 다 또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그려놓자면요. 나 이거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다 쓰고 있는 거라 여러분 좁은 사람들은 다 같이 쓰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원 접하는 거. 사실 그 정도만 쉬운 건데 여러분이 이 삼각함수를 오랜만에 보면 늘 나오는 질문. 이렇게 부채꼴 안에 원을 접하게 해놨을 때 요때의 성질은 뭐가 있죠? 얘가 접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길이 어리고 이 길이 어리니까요.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여기가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괜찮을까? 그리고 이 부채꼴을 가지고 라지얼이라고 잡아놓으면 우리 항상 어떤 식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응? 응? 그치. 얘 빼기 얘가 맞기는 한데 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얘 더하기 얘는 라지얼입니다.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 삼각형에서 삼각비 써서 표현할 수 있겠지. 괜찮을까? 얘가 뭐예요? 그러면은 얼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지. 괜찮지 얘들아? 이 정도는 괜찮죠? 맞아요? 자, 얘분의 얘가 사인 2분의 세타잖아요. 그치? 이거 잠깐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분의 얼이 사인 2분의 세타니까요. 얼은 x 사인 2분의 세타잖아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x 사인 2분의 세타. 잠깐. 거꾸로 했나? 거꾸로 했지? 여기가 x면 나 지금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야?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얼이구나. 미안해 얘들아.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얼. 지울게요. 얘가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얼이다. 그래서 얘분의 얘가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상황.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식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얼 더하기 얼이 라지 얼입니다. 해서 푸는 문제들이 사실 꽤나 많이 있죠. 이 유형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한 거고요. 이제 1단원 있죠. 삼각함수 중에서도 1단원 고생이는 합쳐져 있긴 하지만 원래 1단원 내용은 이게 다인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문제 유형이에요. 안 됐던 것들은 이따가 풀어주는 걸로 하고요. 그래프로 다 바로 넘어가긴 할 건데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좀 잠깐 보고 가려고요. 4분원을 좀 그릴게요. 4분원. 자, 우리요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동경과 그 원과의 교점을 P라고 할 거예요. 늘 그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의 좌표, 우리 어쨌든 좌표 평면이니까 x, y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x, y가 뭔지 우리 알고 있긴 하죠, 사실. 왜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동경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세타라고 잡아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얘분의 얘가 뭐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결국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네요. 요 길이가. 이 길이가 뭐야? x좌표잖아.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B점이 코사인 세타 컴마 마찬가지로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인데 얘가 1이니까 그럼 결국 얘가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y 길이다. 그러니 얘가 사인 세타.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이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거 올사탄고 있죠. 그게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긴 한 거지. 왜? 이 단위원 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의 모든 점에서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항상 사인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x, y가 둘 다 양수잖아. 여기는 어때요? 코사인만 음수잖아. 여긴 어때? 둘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코예요. 올사탄코가 이것 때문입니다. 얘 하나면 사실 우리가 공식처럼 그냥 생각 없이 외워왔던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알겠죠?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죠? 그냥 조그맣게 하나 써놓을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올사탄코 또 안 쓰고 넘어가긴 좀 아쉬우니까요. 네.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내가 이 굳이 4분원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래프로 넘어갈 건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야.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봐봐.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P점이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단위원을 타고 돌면서 생기는 그러면 세타가 0일 때는 점이 여기 있는 거죠. y좌표 얼마에서 시작해? 0에서 시작하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y좌표가? 1까지 올라가죠. 얼마일 때? 그리고 2분의 파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2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1과 1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요거의 y좌표의 기록이 이렇게 넘어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만약에요. 여기서 요거 잠깐만 앞에 봐줘. 쓸 시간 줄게. 지금 딱 요 세타가 어떤 특정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 세타를 가지게 하는 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같은 사인 값을 가진 애가 하나 더 있죠 옆에. 걔는 누구겠어? 걔는 이거겠지. 요렇게. 이만큼. 됐어요? 얘가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각변환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각변환까지 다 정리할 거거든요. 사인, 코사인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이게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인 함수 그래프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이 단위원의 점 P가요 쭉 움직여 갈 거예요. 근데 움직여 갈 때 그 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거야. 그럼 당연히 한 바퀴를 돌았어. 아직 계속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인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쭉 돌다가 뭐 어디까지? 여기 270도까지 왔어. 2분의 3파이까지 왔어.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를 다시 올라온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사인 함수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항상 사인 함수랑 값 같은 거 갖는 거, 코사인이랑 같은 거 갖는 거 이런 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쪽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이제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인 거고 내가 지금 이 공간이 조금 없는데 얘들아 얘를 좀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냐면요. 잠깐만. 내가 아까 아직 그리지 말라고 한 게 내가 옆을 노트 플러스를 쓰거든? 이게 진짜 다 좋은데 지우개 크기의 픽셀 조절이 안 된다는 거 빼곤 다 좋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 아주 좋은 필기 어플을 추천해서 내가 그거를 채택이 되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큰 선물을 주겠어요. 아직도 약간 유목민이거든. 완벽히 마음에 드는 걸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자 아무튼 얘들아 아직 안 썼잖아요. 내가 그래서 뭐까지 같이 썼으면 좋겠냐면 그럼 코사인은 뭐겠어? 코사인도 그럼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단위원 돌면서 무슨 좌표? X좌표 얘가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는 당연히 어디서 시작하겠어? 1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90도가 됐어. 그럼 요 점에 X좌표 얼마 됐고? 0 됐고 180도 됐어. 마이너스 1 됐고 그 다음에 또 0 됐고 다시 1 됐고 하면서 요 초록 색깔 좌치를 계속 이어서 표현한 게 코사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고 보면 얘는 뭐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네요. 아무튼 요거가 이 y좌표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2파이까지. x좌표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알고 있는 그래프긴 하지만 요렇게 간단히라도 써놓으면 다음에 이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단위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네, 다 그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요 뭐 삼각함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 주기 변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알아서 좀 복습하시고요. 기본 내용은 안 할게요. 값변환으로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었죠? 네. 4번 값변환. 그래도 좀 쓸까요? 이거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기본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좀 쓸게요. 일단 주기성 이용하는 것도 다 쓰기는 할게요. 사인 코사인 2n파이 풀마 x 탄젠트 2n파이 풀마 x. 네, 오른쪽에 삼각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얘네들 정도가 있겠죠. 네, 답도 좀 채워서 써 놓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사인 x 다 주기니까 얘도 코사인 x, 얘도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탄젠트도 주기가 파인 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도 탄젠트 x가 될 거고,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될 건데, 탄젠트는 무슨 대칭 함수니까요?
원점 대칭 함수니까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대칭성과 주기성도 사실 함수하면서 한번 정리해주긴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상황을 좀 볼게요. 이따 문제 풀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세트가 맞아야 좋으니까 하나만 더 쓸까 그러면? 사인 2분의 3파이 하지 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까지 채워주셔요. 네, 답까지 채우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각변환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공식이 외워져 있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답이 바로바로 다 나오기는 하죠. 여러분 혹시 한 명씩 물어봐도 되나요? 다 채웠나요? 채우긴 했어. 잘했어. 근데 항상 그래프로 좀 생각해달라고 했었죠. 왜? 자, 연습 좀 해보자. 그냥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래프를 간단히 그리자고요. 어디까지만? 이렇게만 그려. 그래서 파이가 여기잖아. 파이 기준으로 파이 플러스 파이에서 x만큼 더 간 거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고요. 그지? 이 삼각함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선대칭이고요. 그러니까 이 삼각김밥처럼 생긴 얘가 요렇게 등분을 하면 저 네 개가 다 합동이고요. 그리고 축을 이동을 해서 축을 여기로 옮기기만 한 게 코사인 함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다 갖다 붙어 있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까 단위원에서 온 거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x만큼 같잖아요. 걔는 누구랑 똑같아? 요 길이는 여기서 x만큼 간 얘랑 똑같다. 그치?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호는 어때? 근데 원래 있었던 sin x랑 부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sin x가 된 거지. 괜찮죠? 자, 얘도 한번 해볼게. 여기서 그냥 바로 보자. 코사인 함수 축 이거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파이는 여기잖아요. 파이 플러스 x만큼 갈 거래. 그럼 요거겠네요? 이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이 길이랑 똑같죠? 얘들아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 우리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요 길이가 x, 요 길이 x인 걸로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랑 길이는 같지만 부호는 어떻다? 부호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 얘기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나오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하라고? 사인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파이에서 왼쪽으로 x만큼. 이거는 얘랑 똑같네. 그래서 사인 x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그 대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늘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나한테 대수를 배운 친구들은요, 그죠? 자, 그래서 코사인은 파이 여기인데 파이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얘랑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겠지.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다가 사인 코사인 하나씩만 그려놓고 요걸로 우리 이제 해보자.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그냥 쓱 그려놓는 거야. 새로 그릴 필요 없죠, 여러분은. 그려져 있는 거 있으니까.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x래요. 그럼 2분의 파이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거에서 x만큼 같대.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는 코사인 기준으로 여기랑 똑같거든. 이거에서 x만큼 같다는 거는 여기에서 x만큼 간 거랑 똑같거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아요? 코사인 x랑 같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정아 뭐야 이거? 그치,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죠? 코사인 그래프에서 2분의 파이가 여기예요. 여기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갔대요. 그럼 이거 말하는 거네요. 얘는 누구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겠죠. 그치? 근데 부호는 반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탄젠트 조금 이따가 하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름이 뭐야? 사인 x. 요거? 아니 코사인. 코사인 x죠. 얘는 코사인 x. 또 왜 그런지 사인에서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x만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얘들아 똑같다는 거 계속 이해하고 있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서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따 나를 좀 찾아오세요. 알겠죠? 뭐 저기 때리겠다는 건 아니고 알려주겠다고. 너무 무섭게 말했죠? 알려주려고요. 찾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얘는 뭐예요? 예은이. 그치, 이거는 사인 x가 되겠죠. 여기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사인 x.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은 쉬운데 얘까지 한 번에 해버리자. 그러면은 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도 똑같아요. 사인에 2분의 3파이면 어차피 6일 거 아니야? 여기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잖아. 요거잖아. 얘 누구랑 똑같아? 모양이. 얘랑 똑같은 거죠? 부호가 반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지. 괜찮죠? 자, 그다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여기죠? 그럼 장난 다 보이죠? 여기죠? 여기인데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야. 그럼 요 모양이잖아. 그거는 얘랑 똑같잖아. 근데 부호는 반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되겠지? 탄젠트는 왜 따로 해? 탄젠트는 사실 좀 따로 외워달라고 했었죠, 여러분. 요거랑 요거는 따로 외우는 게 좋아요. 뭘로? 얘를 뭘로 외우죠, 우리? 탄젠트 x분의 1로 그냥 외우라 그랬죠. 왜요? 탄젠트의 정의 자체를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얘가 알파면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얘분의 얘고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얘분의 얘잖아. 역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가 취해진 관계다. 요거인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건 좀 따로 외우자고요. 오케이. 물론 얘도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를 비교해보면 서로 역수관계가 나와서 탄젠트 x분의 1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건 따로 외워주시고요. 얘를 먼저 외우고 나면 요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형태네요. 탄젠트 x 무슨 함수? 무슨 대칭 함수? 이름이 일어나. 무슨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죠. 그러니까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탄젠트 x분의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여러분 괜찮죠?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x가 아닌 다른 식으로 합성되어 있어도 그 함수의 대칭성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얘 탄젠트 함수 무슨 함수니까? 원점 대칭 함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x 앞으로 튀어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뀐다. 탄젠트 x분의 마이너스 1. 요거는 그럼 새로 할 필요 없죠? 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서 얘랑 똑같습니다.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탄젠트 x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씩만 정리하겠다고요. 한 단원당. 그래서 따로 그냥 노트를 안 줬어요. 괜찮지 여러분? 우리 일단은 문제 풀면서 좀 볼 거고요. 스텝 2의 주요 문제들도 풀기는 할 건데 일단 스텝 1 질문 받고요. 숙제 해온 거 질문 조금 받고요. 스텝 2의 주요 문제 풀고 스텝 3 먼저 좀 볼게요. 오늘은.
생각하면서 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볼 거고 얘들아 항상 얘기하지만 당연히 노트에다가 푸셔야 되고요. 채점도 노트에다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표 아직은 오늘 안 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단원 다 끝나고 나면 오답표 줄 거고 오답표 작성하시고요. 표정이 왜 그러죠? 숙제를 안 한 표정이네요. 예. 매번 얘기해도 어쩜 이렇게 항상 책에다가 풀까? 아저씨 정말 네 신기합니다. 다 책에다 푸셨어요? 아니죠? 노트에 푸셨죠? 노트에 푸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노트에 푸세요. 숙제검사 좀 이따 할게. 뭐 못했어도 괜찮아요. 첫날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채워오시고 이따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만 좀 할게요. 얘들아 스텝 1은 괜찮았죠? 아침부터 좀 화내면 분위기가 삭막해지니까 예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생각하면서 풀은 거 맞죠? 예. 얘들아 스텝 1에 질문 좀 해줘. 여기는 그냥 질문 받고 넘어가려고요. 스텝 1 질문할 거 있을까요? 만약에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면 응. 그냥 코사인 파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얘는 그냥 코사인 파이지.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할까요, 얘들아?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대칭성과 절대값 하나만 더 적을게. 그러면은 5번 대칭성과 절대값. 엔드 주기까지 갈까? 주기성. 자,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의 성질은 뭐예요? x 자리에 내가 항상 x 자리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앞에 계수 붙어 있으면은 묶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부호가 바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 x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대칭성의 관점으로 봐줬을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과정인 거지, 얘들아?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는 y축 대칭인 거죠. y축 대칭. 그죠? 우리 y축 대칭 시킬 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x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원래 있던 함수를 y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얘가 이러고 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있던 함수랑은 당연히 어때? 위아래로 뒤집힌 모양이네요. 위아래로 뒤집혔다는 거는 y 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 그쵸?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괜찮지요? 탄젠트는 뭐 굳이 안 그리고 그냥 옆에다 같이 쓰자. 당연히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마이너스 x 또한 마이너스 탄젠트 x가 그래서 될 것입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f를 이번에는 그럼 써볼까봐요. 똑같은 말인데 fx나 f-x나 같습니다. 이거인 거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인지를 확인할 때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x자리에 부호를 바꿔봤을 때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걔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아까랑 같은 이유인 거죠? 뭐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할 건데 원래도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는 애들이니까 바꿔도 함수는 똑같다. 되겠죠? 코사인으로 한 번만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니 코사인 x가 코사인 마이너스 x와 같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까지 조금 이어가야 될 텐데 나는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인 x 얘 절대값. 우리 진짜 많이 했는데 그죠? 한 번 더 하자. 얘는
절대값 sin x. 절대값 y는 sin x. sin 절대값 x. 그래프 좀 그려보세요, 여러분. 다 하지 뭐. 네. y는 코사인 절대값 x. 절대값 코사인 x. 절대값 y는 코사인 x. 절대값 y는 코사인 절대값 x. 탄젠트도 할까요? 탄젠트도 하죠. 탄젠트 절대값 x. 절대값 탄젠트 x. 탄젠트 x. 절대값 y는 탄젠트 절대값 x. 그리고 뭐 주기성도 한 개만 얘기하자.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2분의 1의 sin 3 x-1 더하기 2. 시간 잠깐 줄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간단히. 예. 간단히 그냥 이렇게 쭉 찍찍 긋고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기 있어요? 나 이거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백지 테스트 한번 봐요? 네, 한번 볼게요. 얘들아,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자, x자리에 절대값 x면 일단 무슨 대칭? y축 대칭. 근데 뭐를 y축 대칭? x가 플러스인 부분을 y축 대칭. 오케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서 받아 적으세요. 우리 지금 거기까지 할 시간 없으니까. 자,
뭐라고요? 원래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어차피 x가 플러스인 부분만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그릴 필요가 아예 없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x 자리에 절대값 x면 x가 플러스인 부분만 y축 대칭이라고요. x가 플러스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얘를 왼쪽 오른쪽을 그냥 바꾼다는 게 아니라 누구만 살아남아? 얘만 살아남는다고요. 걔를 대칭시켜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알죠? 왜요? 내가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누구를 따라가? 1의 결과값을 따라가잖아. 1 넣은 게 만약에 요거야.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래도 1일 때 요 값 있죠.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2를 집어넣은 게 만약에 이거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싶어. 근데 누굴 따라한다고? 요 2 넣었을 때 그 결과값 있잖아.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얘만 살아남고 왼쪽은 걔를 복제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sin x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요거는 그냥 기본 함수 항상 그리는 거예요. 자,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y축 아래만 접어 올리면 되죠. 요거는 우리가 함수값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맨 위에 있는 함수 주기성 있을까 없을까? 없네요. 주기성이 잃었어요. 두 번째 함수 주기 파이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뭐 생각한다? y 대신에 절대값 y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라고요. x축 대칭인데 얘들아 누구만 살아남아? y가 양수인 것만 살아남아. 그럼 누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얘네만 살아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 x축 대칭 뽕뽕 이렇게 돼요.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은 뭐죠? 이건 없어요. 함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가 뽕뽕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뭐라 그랬어? x의 절대값 x면 y축 대칭, y의 절대값 y면 x축 대칭. 근데 누구가 각각이 양수인 것만 살아남는 거니까 둘 다 각각의 변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몇 사분면만 살아남겠어요? 1사분면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애가 누구만 일단 살아남은 거야. 얘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요것만 살아남은데 뭐 한다? x축 대칭도 한 번 하고 y축 대칭도 한 번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x축 대칭 한 번 하고 y축 대칭 한 번 하니까 3번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쵸? 3번은 주기가 있어. 그래도 주기가 2파이예요. 2파이. 여기가 2파이거든요. 여기가 파이였고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진 함수가 2파이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는 애였고 밑에 있는 거는 네 약간 알들이 주기성을 잃었어요. 괜찮죠? 그냥 y축 대칭이네요.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다시 들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엉망으로 그려놓은 거 이제 코사인 함수 다시 잘 그릴 수 있죠? 다시 그려봐. 여기 후다닥 그려봐. 시간 잠깐 줄게. 그리고 내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답을 쓸 테니까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나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코사인 절대값 x랑 코사인 x가 같다 보니까 요 3번, 4번 그래프도 결국 모양이 같아진 거죠. 왼쪽에 그냥 y에다가만 절대값 씌운 효과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그냥 호다닥 할게요, 여러분. 나도 바로 적을게. 여러분도 하세요. 너무 알아보기 어렵나요? 여러분? 너무 대충 그리나요? 괜찮죠? 되나요? 됐어? 응. 본인이 그린 거랑 모양이 같는지 확인하세요. 같은지. 네 개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요? 궁금한 거 있어? 선생님이 저거는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내 그림이랑 달라요 하는 거 있어요?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또 한번 복습 잘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요. 그냥 또 쓰다 보니 아쉬워서요. 한번 가지고 왔어요.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만큼은 그래프를 이렇게 짜부시키고 늘리고 하는 거죠. y값이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잠깐 가려놓고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최대값이 2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거기서 이만큼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 주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얘들아,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나눠주는 거 알고 있죠? 그것도 머릿속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앞에 3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x에 같은 값을 넣어도요 3배 빠르게 타고 간다는 거야. 3배 빠르게 타고 가니까 원래 2파이만큼 가야지 한 주기 됐던 게 3분의 2파이만 가도 한 주기를 벌써 탄다는 거죠. 그래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요거의 대칭성 때문에 얘를 좀 올려본 건데 이 사인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원래 무슨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이었죠. 근데 봐봐.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2 대칭인 함수예요. 1,2 말고 또 점대칭이 되도록 하는 점을 하나만 더 찾아봐요. 얘들아. 사인 함수는 1,2 대칭이기도 하지만 모, 대칭이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1 플러스 3분의 2파이, 2 대칭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봐봐.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래 여기가 원점이었다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디 대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여기 대칭이라도 여기 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 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점이 평행 이동된 점 혹은 거기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주기의 절반의 n배씩 더하고 빼고 한 모든 점들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 한 것 같아. 좋아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그 숙제 해온 거 채점은 다 했나? 우리 스텝 2로 먼저 갈 건데 잠깐 끊을게.